저번 영상에서 신세계가 베낀 브랜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엄청난 댓글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어쩌면 이 분야의 원조이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의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육개장 컵라면을 잘못 골라서 화가 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품명뿐만 아니라 포장재의 색상까지 교묘하게 따라했다는 점이 겁나게 킹받는 포인트인데요. 이처럼 한 상품이 인기를 끌 때 그 인기를 따라 경쟁사에서 출시하는 상품들을 미투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투 상품도 성공하면 인기에 편승한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욕을 처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롯데는 미투 상품의 선을 잘 넘나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초코파이 사건인데요. 1974년도에 오리온에서 출시한 초코파이는 당시 엄청난 히트를 쳤고 현재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과자입니다. 중국에선 브랜드 파워 1위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가기도 한다죠. 롯데도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출시한 지 4년 후에 초코파이를 출시하는데요. 당시엔 이름을 초코파이로 지었었지만 투명한 포장 재질도 상당히 유사했고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형태도 동일했죠. 롯데뿐만 아니라 크라운, 혜태 등에서도 초코파이라는 이름의 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오리온에선 상표권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결과는 오리온의 패소였습니다.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특정 상품명이라기보단 보통 명칭으로 본다는 해석이었죠. 결론적으로 현재는 오리온, 롯데, 크라운의 초코파이가 판매 중에 있고 인도에서는 롯데가 오리온의 초코파이 판매량을 앞지를 정도입니다. 롯데의 파이 갉아먹기 전략이 제대로 통했네요. 최근 사례로는 먹태깡이 있습니다. 2023년도 농심의 히트작은 바로 먹태깡이었는데요. 새우깡에 청양마요 맛을 추가한 듯한 컨셉으로 출시 4일 만에 67만 봉지나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특히 맥주 안주로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인기를 그냥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롯데는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 맛을 출시하는데요. 먹태와 비슷한 술안주인 노가리를 컨셉으로 하였다는 점, 먹태깡의 핵심 포인트였던 청양마요 맛을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누가 봐도 비슷한 포장 재질의 색상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롯데는 이렇게 먹태깡 외에도 수많은 미투 상품들을 출시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름마저 똑같은 프레시베리와 오징어 땅콩, 오레오를 그대로 모방한 롯데샌드 깜뜨, 부장님 개그 같은 장명 센스의 뻥소리, 부장님 개그 2탄, 마이볼,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인 양갱, 비락식혜를 따라 장례식장 진출을 했지만 욕먹었다는 잔치집 식혜, 원조인 암바사를 능가해버려 오히려 원조로 기억되는 밀키스,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를 은근슬쩍 따라한 옥수수수염차, 하늘보리를 또 은근슬쩍 따라한 황금보리, 일본 과자를 그대로 베낀 빼빼로, 에비앙의 분홍색과 산맥 이미지를 차용한 아이시스 생수, 이름이 똑같고 병 모양도 비슷했던 비타민 워터, 코카콜라 레몬도의 색상과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수나리 레몬진, 와플을 과자 형태로 만든 버터 와플을 똑같이 따라한 롯데 와플, 더위사냥의 포장 형태와 맛을 그대로 따라한 빙하시대, 이름만 한 글자 다르면 괜찮겠지, 누쿠바 등등. 롯데가 롯데한 상품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카스타드나 마로니에의 경우 오리온이 롯데를 따라한 경우이고 롯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껌 분야에선 롯데가 원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일리톨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고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껌을 팔아 기업을 일으킨 역사가 있으니 껌만큼은 근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롯데의 베끼기 전략은 식품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롯데온에서 신규 패션 플랫폼인 온앤더스타일을 런칭하였는데 이게 CJ의 온스타일과 너무 유사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앤드 더를 작게 표기하여 언뜻 보면 온스타일로 보이고 보라색 원형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 로고까지 비슷하여 상표권 분쟁까지 갔었죠. 이에 대하여 CJ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롯데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롯데헬스케어에서 출시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가 스타트업 회사인 알고케어의 상품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의 미팅으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알고케어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분쟁 조정에 따라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양사가 동반성장 기금을 출연하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롯데는 재계 서열 6위로 꽤나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품, 유통, 건설, 제조, 백화점, 테마파크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라는 기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조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업 분야가 다른 회사들이 하던 사업을 적당히 모방해서 해당 분야의 2위나 3위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특히 삼성,
LG, 현대, SK 등 해외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내수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신세계가 베낀 브랜드들이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브랜드들이었던 것과도 일치하는데요. 해외에서의 법정 분쟁을 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만 소비자들을 적당히 속이면 그만이라는 마인드 아닐까요? 오늘의 결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네 중국이냐고 놀리면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고 하자.